예, 월요일 아침 마켓 시그널은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연초에 이제 연말에 쌓였던 프로그램 매물들이 좀 나오고요. 네.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조금 삐걱거립니다. 시장 상황 어떻게 판단하세요? 우리가 뭐 2,200 넘은 자리에서 네. 조금 이제 꿀럭거리고 있습니다만 그래 봐야 사실 1% 정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연말에 그 강했던 분위기를 기억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지금 연초에 한 1% 정도 꿀럭거렸는데 우리가 잊고 지나간 게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배당나기를 한번 되돌아보고 오늘은 종목 얘기를 좀 많이 해볼까 합니다. 친절한 KRX에서는 내일 배당락이 얼마 정도 될 겁니다 라고 공표를 해주죠. 이게 얼마의 마이너스가 나오면 정상이라고 공표가 됐었나요? 26일 날 공표가 됐었는데 얼마 불렀어요? 그때 46포인트인가 그랬죠. 네, 맞습니다. 46P가 빠지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배당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이제 현금 배당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이제 배당락이 발생되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거기에 보합으로 볼 수 있는 이론 배당락을 46P를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 그날 얼마 올랐어요? 시장 거래소 그럼 얼마 올랐나요? 6P 정도 올랐어요. 그러면은 엄청난 거죠. 50포인트 오른 거죠. 실제로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 뜨거웠었던 시장을 대변해주는 하나의 이 증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많이들 알고 계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폭이 더 크잖아요. 우리 표 한번 보면서 얘기 한번 할까요? 지금 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거래소의 이론 배당률은 2% 정도 빠지면, 그러니까 46P가 빠지면 이건 보합이나 마찬가지입니다라고 공표를 해줬는데 6P가 올랐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7% 정도 빠지면은 이거 뭐 이론 배당락으로 봤을 때 보합이나 마찬가지입니다라고 불렀는데 그날 코스닥 지수가 무려 9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4%가 오른 거죠. 그래서 이론 배당락 대비해서 보면 한 2% 강세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이 배당락일 흐름만 우리가 되돌아봐도 정말 엄청난 거였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말 들으니까 내가 뭔 말인지 대충 알겠는데 이게 처음이냐? 과거에도 보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배당 나오는 것보다 배당 낙일의 이 시가 흐름들이 엄청 훨씬 강했기 때문에 이건 뭐 늘상 나왔던 그림들이고 과거에도 보게 되면 이게 배당 낙일날 종가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았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를 하나 보여드리면 하나 달라진 게 있죠.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 여기를 되돌아보면 1월 달에 코스닥의 상대 강도가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배당락보다 시장이 가능했던 거는 늘상 나왔던 일이지만 2019년도는 시장에서 너무나 확연한 1월 효과가 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늘상 벌어졌던 일이지만 2018, 2019, 지금 2020에도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론 배당락도 크게 뛰어넘었던 강세장을 보여줬었던 대한민국 증시이기 때문에 1월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굳이 꺾어내릴 필요는 없다. 항상 강한 시장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각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에서 발생하는 지정학적 우려 그리고 사실 미국 시장도 밸류가 좀 높다는 그런 지적들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효과의 기대감을 접거나 꺾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 이제 1월 효과를 노리면서 시장 대응 또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이번 주에 관심 있게 쳐다볼 부분은 내일 모레인가요? 8일 날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럼 이제 뚜껑을 열어보는 거죠. 근데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기사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 8기가 기준으로 스팟가가 3달러를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하죠. 이제 반도체 스팟가, 그러니까 현물 가격이 이제 지속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반등이라는 걸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요즘 뭐 5G 폰이니 뭐니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어때요?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 뭐 속도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핸드셋의 뭐 디램 채용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고요. 아마 구글이나 이런 쪽에서의 데이터 센터 구축 니즈는 조금씩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럼 반도체에 대한 물량값 걱정은 없다라는 거죠. 물량값 걱정이 없는 상황에서 단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반도체 업종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당연히 강세를 띠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하이닉스도 우리 요즘 하이닉스 십자 찍히겠다라고 이제 쳐다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뭐 이 최고가 흐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뭐 거기만 그런가요? 뭐 반도체 장비 업종, 반도체 뭐 이 소재 업종 이런 쪽들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뭐 이쪽이 어쨌든 뭐 우리가 연말 시장에도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끌고 가는 시장은 이건 꺾일래야 꺾일 수 없는 장입니다. 그래서 워낙 이 시장의 시총 상위 흐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대변되는 반도체 흐름일 수도 있는데요. 워낙 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그런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뭐 저희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방송 나와서 바이오 얘기를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거의 안 하시죠? 네, 거의 안 하죠. 일단 저는 이제 멀티플로 설명을 잘 못하면은 사실 이제 이 방송에서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1월 시장에 아까 전에 우리 표에서 봤었던 것처럼 1월 증시 때 코스닥이 그렇게 날아가더라. 그럼 코스닥 그렇게 날아갈 때 이 바이오 빼고 날아가는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거래소에서 반도체가 이 차지하는 비중만큼이나 코스닥에서 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작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흐름을 무시하고 코스닥이 혼자 날뛸 수는 없습니다. 바이오의 강세가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3일에서 15일까지 열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또 하나의 기대감들이 모아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셀트리온도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고 뭐 한미약품서부터 해서 뭐 굵직굵직한 기업들도 뭐 참여를 하지만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뭐 제넥시, 뭐 유바이오, 펩트론, 바이오솔루션, 뭐 티움바이오, 엔지캠, 뭐 얍타바이오, 알테오젠 뭐 많은 기업들이 헬스케어에 짐 싸서 이제 이 컨퍼런스 참석하려고 가는 거죠. 물론 이 많은 기업들이 다 코멘트를 하지는 않습니다. 코멘트하는 기업들은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한미약품, 대웅제약, 뭐 휴젤, 제넥신 요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JP모건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기대를 모으는 점은 이 글로벌 이 파트너들이 어디 뭐 쓸만한 뭐 제휴 맺을 만한 이 회사들 없나라고 이제 바이어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이는 거기 때문에 물론 코멘트하는 기업들 저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라고 듣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사업상 파트너를 찾는 이 니즈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참여하는 기업들 중에서 딱 두 군데를 꼽아봤습니다. 일단 바이오솔루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우리가 뭐 이 코어랑 티슈진이나 이런 쪽들 보게 되면은 워낙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도 뭐 굉장히 뭐 아파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뭐 하나만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예전에 그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통증을 떨어뜨려 주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 바이오솔루션의 카티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 주사제를 맞으면은 연골이 재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지는 약품으로 소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먼디라든지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뭐 바이오솔루션, 뭐 해외 파트너사를 뭐 찾기에 충분한 매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하나 되고요. 또 하나의 기업은 엔지캠, 생명과학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알코올성 이 지방간 치료제 뭐 내는 쪽인데요. 그래서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쪽이어서 코멘트하는 기업들도 중요하지만 코멘트는 하지 않지만 파트너사를 찾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여기도 관심이 모아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요즘 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바이오도 요즘 주가 워낙 강세죠. 삼성전자 이 주가 강세는 뭐 두말할 필요 없죠. 그럼 이 두 가지 기업이 이렇게 잘 나가면 우리 9만 원대에도 이 기업 얘기 한번 했는데요.
어떤 기업이 강세 뛸까요? 네, 네. 실질적인 지주사 네, 물산. 삼성물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지분 4.4%, 이거 하면 14.5조 나와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값 하면 한 12조 나오고요. 뭐 전일까지 해서 보유연금이 뭐 한 2조 정도 나오는 기업이 삼성물산 시가총액은 20조입니다. 그러면은 PBR 값 1배도 뭐 삼성물산 PBR 값 1배 안 나오는 거는 뭐 비일비재한 일이었으니까 이거 뭐 차지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그렇게 강세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렇게 잘 나가면 삼성물산 약할 이유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들 만들어 가시는 게 1월 시장에서는 뭐 많은 뭐 워낙 강세인 장이니까 투자 아이디어가 충분하면 충분할수록 1월 이 수익률이 좋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는 거고요. 네. 또 지난 주말 사이에 많은 분들이 이 티저 영상을 접하셨을 텐데 이 갤폴드 2 이제 티저 영상이 나왔죠. 그래서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요즘에 뭐 이 흔한 말로는 뭐 조개 껍데기 폰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폰인데요. 삼성뿐만 아니죠. 뭐 하웨이라든지 많은 이 기업들 여기도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 2020 스마트폰 시장은 폴더블하고 5G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폴더블 폰 우리가 이 삼성 갤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물 보기가 힘들었잖아요. 원체 비쌌고 네. 뭐 수율도 안 좋아서 뭐 물량값도 그렇게 크지 않았었고 근데 원래 기술이라는 거는 계속 발전하기 마련이니까 여기 삼성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올해 이 갤폴드 지속적으로 시리즈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영상에 나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뭐 딱 보면은 뭐 혁신이다라고 얘기할 만하죠. 그래서 저쪽에 대한 기대감들 올 한 해 동안에 약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우리 폴더블서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죠. 폴더블 폰이면 일단 접어야 돼요. 그러면은 PI 필름이 필요할 거고요. PI 필름 하면은 어떤 기업이 생각날까요? 네, SKC 코롱 PI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글렌우드 P로 이제 이 지분을 네, 넘겼는데 넘기고 나서 사간 쪽이 얼마에 사갔는지를 계산을 해보면 시장에서 더 주고 샀냐, 덜 주고 샀냐, 우리 블락딜 돌더라도 뭐 할인값이 굉장히 크면은 그 전날 주가 어떻게 돼요? 이미 빠지고 있죠. 근데 여기 이제 할증가 경영권을 포함하니까 할증가 붙어서 들어간 거고 지금 SKC하고 코롱이 각각 27.03% 합치면은 54.6%를 6천억 조금 넘게 팔았죠. 뭐 6,080억? 네, 6,080억 네. 정도에 팔았으니까 회사 가치로 봤을 때는 뭐 1조 원 이상에 판 거고 판 가격으로 따지면은 38,3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당 가격으로 따지게 되면. 근데 전날 이 주가는 35,000원 초반. 그러면은 여전히 뭐 물론 얘네가 얼마에 사갔으니까 주가 여기 가야 됩니다. 이 논리는 절대 아니고요. 사간 쪽에서 이 정도 주고 샀고 이쪽에서 뭐 지금 여기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영업이익률 20% 넘어가는 이 고수익 사업에 대해서 뭐 멀티플 충분히 줄 수 있는 거고 시장에서 소위 과열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폴더블 얘기는 올해 내내 나올 텐데 여기서 뭐 종목 하나 뽑아내는 데는 뭐 무리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으로 설명 하나 드리고요. 또 이제 올해 테마 중에서 작지 않을 테마. 뭐 전기차 얘기는 늘상 나오잖아요. 연초에 우리가 뭐 1월 효과입니다. 1월 효과입니다. 그러면은 한 업종만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 키 맞춰가지고 계속 올라가기 마련인데 그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는 또 전기차입니다. 그럼 전기차 하면은 뭐 이 삼성 SDI니 뭐 LG화학이니 여기만 뭐 얘기하는 뭐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이전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했어요.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넘버 원이니까 이런 쪽들 관심 가져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미 주가가 좀 요즘 강세를 띠고 올라가고 있죠. 근데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LG화학의 중대형 정지 부분의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까지는 어땠어요? 돈을 못 버는 사업이죠. 근데 이유가 중요하죠. 이제는
돈을 버는 사업 쪽으로 굉장히 많이 근접했죠.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게 이런 게 네, 중저형인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쪽들 분위기 나오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삼성 SDI니 뭐 LG 화학이니 이런 쪽들의 캐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동박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일진 머티리얼스의 동박 생산량은 그 캐파 증가분을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캐파 증가분이 못 따라가면 가동률은 어떻게 될까요? 가동률은 뭐 불이 붙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단가가 떨어질 리도 없죠. 왜냐하면 공급이 더 많지 않으니까 이 공급이 더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가 면에서도 불리하지 않을 거고 생산 이 캐파가 부족하니까 가동률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고 그럼 매출값은 어떻게 될까요? 잘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투자 아이디어를 채워가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는 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마지막으로 뭐 아까 전에도 우리가 폴더블 얘기하면서 5G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5G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요금 비싼 거 이제 5G 이제 가입해서 썼더니 이게 뭔 5G야? 이거 뭐 뻐지만도 못하다. 뭐 서울에서도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도 그럴까요? 점점 나아지겠죠. 그래서 올해 통신 3사 CEO들 신년사에서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게 5G고요. 과기부에서도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망 투자에 대해서 세액 공제해 주겠다. 그러면 설비값들 어떻게 될까요? 올라옵니다. 그럼 뭐 KMW니 뭐 RFHIC니 뭐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RFHIC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난 금요일 날 좀 차익 실행이 좀 크게 나오면서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화웨이 가지고 사실 아파했었던 기업이거든요. 작년에 원체 달라가던 주가가 이제 화웨이 이제 미국에서 때리기 시작하면서 좀 빠졌었던 기업인데 지금 미중 무역 분위기상 이 흐름은 좀 반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삼성전자도 니즈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RFHIC의 이 매출값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잡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업만이 정답입니다. 이 기업이 잘 나가요. 이 업종만 잘 나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1월 증시 분위기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업종을 대표하는 뭐 대표주들서부터 해서 그 밑으로 파생되는 중소형주까지 전반적으로 강세인 1월 증시를 예상하고요. 뭐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원체 강했었던 1월 증시이기 때문에 약간 사이즈 다운해서 수익률 게임 진행하시는 데는 큰 무리 없는 1월 증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예, 장영혁 팀장님이 바이오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제 바이오만 좋다는 게 아니라 1월 효과는 결국 바이오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바이오하고 또 폴더블, 2차 전지, 5G 이렇게 각각의 핵심 이슈들 말씀해 주셨고요. 그에 따른 종목들도 친절하게 언급들 해주셨어요. 예, 전략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뭐 주식시장에서 돈 벌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하세요. 네. 내가 잘해서 번 거다. 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시장이 벌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어주는 시장에 배팅할 수 있느냐, 안 되는 시장에 떨고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수익을 결정하는 거죠. 1월 증시는 우리가 늘상 경험했었던 것처럼 벌어주는 시장이었습니다. 그 벌어주는 시장에 배팅하는 종목들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참고하셔서 배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 월요일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